오늘 모신 분은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봐요. 되게 오랜만에 뵈네요. 그러게 우리 찐시황 끝나고 우리 라이브를 시작하면서 우리 박진희 부장이 우리 라이브 6시 여기 오기가 힘드니까 네, 그 다음서부터 시장 빠졌지? 어? 시장 빠지지 않았어요? 내가 안 몰라 나온 뒤로? 그거는. 자, 오늘 근데 요새 증시가 참 어려운 증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목별로 이게 맞아요. 뭐 정말 급등락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정신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진짜 맞아요. 진짜 저도 오늘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깐 말했지만 제가 요새 KBS 라디오 하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저보다 바로 앞에 코너 하시는 정신의학과 원장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런 사람 절대 주식하면 안 된다고. 뭐더라? 그 다음에 후회 많이 하는 사람, 살 걸, 팔 걸 막 후회 많이 하는 사람. 뭐 그 다음에 또 뭐더라? 그 ADHD 증후군 있는 사람 주식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거 들으면서 나도 맨날 살 걸 팔 걸 후회하는데 나도 주식하면 안 되겠네 뭐 이런 생각했는데 요새 좀 그런 장 느낌 있지 않아요? 요거 내가 살 걸. 내가 이걸 팔 걸 막 요런 그렇지. 느낌. 네, 그런 게 오늘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뭐 장중에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막 급등했을 때 좋았었는데 아까 팔 걸 막 후반에는 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다시피 요새는 진짜 뭐 보통 껄무새라고 그러잖아요. 뭐 할 걸 말 걸 말해서 앵무새에다 비교해서 껄무새라고 그러는데 좀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고 이게 지금 뭐 2차 전지대 반도체 막 이런 양분 구도였었잖아요. 그 구도에서 다시 이제 지금 로봇 인공지능 참전하면서 또 시장이 조금 이제 변동성이 생기고 그 전에는 또 중간에서 이제 의료기기 요쪽이 또 이제 시장을 리딩하는 흐름이었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시장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안에서도 약간 기술주 성장주 섹터 안에서 춘추 전국시대 같은 느낌? 그래서 좀 아침 저녁 다르고 어제 오늘 좀 다르고 상당히 변동성이 심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 매매하기 힘들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왜 안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남의 주식은 이상하게 잘 가는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종목들 보면서 허탈해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지난번에 저 2,300 깨졌을 때 현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뭐 용감하게 공격적으로 샀던 분들은 지금 뭐 수익률이 뭐 최소 50에서 80%, 100%까지 나신 분들 계실 수 있는 또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급등주들 올라와도 원금이 아직 안 됐다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좀 자괴감도 들고 이렇게 주식이 변동성이 심한 데서 내가 이거 매매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메뚜기 때 같다는 느낌 들잖아요. 네네. 이렇게 뭔가 그냥 무팽이로 여기 가가지고 이쪽 섹터 이쪽 주식들 쫙 올리다가 이 시세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많이 오른 다음에 또 저쪽으로 옮기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것 같아. 쫓아다니는 맞아요. 게. 지금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들처럼 이게 시장에 돈이 막 이렇게 되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관 장세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공매도 금지한 뒤로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으로 상당히 커진 거죠. 하방보다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중소형 단에서 더 급등 시세가 많이 나오고 많이 빠진 종목들 중에서 쇼커버링 느낌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 뭐 사실 뭐 공매도가 원래부터 안 됐던 종목들도 있었겠지만 시장이 상대적으로 뭔가 지수 편입 관련이라든지 내지는 지수에 속해 있지만 공매도가 많아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안에서도 변동성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그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이 연기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뭐 수급들 항상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차트 많이 받을 때 수급을 항상 봐드리는데 수급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기금이 공격적으로 사는 종목은 진짜 많이 오르거든요 요새. 근데 또 개인들이 몰려서 사는 종목도 제가 요새 곰곰이 느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 장세 같이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딱 완전 뭐야 뼈도 못 추리게 해놓고 또 옮겨가고 그러는데 요새 텔레그램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리딩하는 리딩 쪽. 네, 그런 쪽들이 상당히 강하고 또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한쪽 어느 뭐 파트만 이렇게 커뮤니티별로 맞아요. 세력이 그러니까 그 세력이지 그게. 어느 뭐 유튜브에서 누가 이거 밀었다 그러면 막 그냥 우르르르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힘들긴 힘들죠 지금. 그래서 이럴 때 쫓아다니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오른다라고 해서 얘기 듣고 갔다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물릴 가능성이 좀 높아서 지금 이럴 때 오히려 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여유 있게 기다리는 전략을 써야 되나? 근데 기다리기에는 또 막 옆에서 막 이렇게 튀니까 네, 또 네. 못 견디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것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중국 관련주를 갖고 있으면 기다리다 못해 지금 지쳐가지고 막 미칠 지경인 거잖아요. 그리고 막 거래소에 있는 뭐 화학주들도 막 바닥이고 막 다 마찬가지예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좀 소비주, 내수주들 중심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구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기다려도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만한 주식이라면은 뭐 지금 시장 변동성의 가장 큰 원인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은 뭐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내일 뭐 베이직 발표도 있습니다만은 별다른 얘기를 안 하고 시장을 계속 좀 뭔가 시장에 앞서가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파월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어제도 이제 연준 위원 중에 한 명이 적절하다. 지금 금리가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시장은 내년 6월쯤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도 계속 나오면서 시장이 아 그래? 그러면 이제 금리 때문에 피해본 그동안의 성장주 기술주 쪽에서 랠리가 나오면서 이제 플레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있었던 종목들은 지금 시세가 상당히 큰데 내가 진짜 그걸 기다리면서 기다릴 수 있으려면 결국은 올해 내내 많이 빠지고 금리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기술주 성장주 섹터의 어느 한 켠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뭐 기다려 봄직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반도체 요새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자율주행 이 한 켠에 있는 어느 종목들 중에서 뭔가 내 종목만 이상하게 소외가 됐네 뭐 이런 느낌이라면 한번 내 턴을 기다려 볼 수 있겠지만 전혀 지금 소외주는 계속 소외주거든요. 네. 지금 요새 시장 장세가 낙폭과대 장기 소외주의 반등이 나오는 장세인데 저도 제 이게 포트를 보잖아요. 이 주식은 가망 없어 보인다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IT거든요. 그러면 이 왼수를 어떻게 할까 뭐 이러고 있었었는데 밥 먹고 있는데 저희 직원 저랑 친한 직원 전화 왔어요. 이거 급등했다 막 이러는 거 상한가 가려고 그래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소리 듣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그 정도로 좀 지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렇죠. 좀 바닥에서 뜬금없이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정말 이 종목이 가야 할 이유가 없는데 잠깐의 기사라든지 잠깐의 뭐 뉴스 이런 걸로 인해서 급등한 종목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좀 매도를 하고 그 급등을 이용해서 매도하면서 좀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막 급등한 종목들 따라가면은 어렵다 힘들다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게 웃긴 게 급등주도 좀 급등주 나름인 것이 저는 솔직히 오늘 진짜 이거 되게 깜짝 놀랐어요. 사실 코인이 많이 오르는 건 알았고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코인 오르고 코인 오르면 위메이도 오른다 뭐 이런 느낌 알잖아요.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도 많이 오르고 막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딱 봤는데 STO 관련주들, 토큰증권 관련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미술품 이제 조각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증권신고서 뭐 신청한 거 이런 거 나오는데 다들 많이 올랐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그럼 페이 관련주들이랑 그런 것들 많이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느 한켠에서는 그렇게 좀 많이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급등주를 급등하기 전에 사야지 수익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를 최근에는 좀 하면 좋은 게 요 종목이 한 번쯤은 뭔가 뉴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동안 좀 소외가 됐다? 뭐 이런 느낌인 거는 조금 골라놓고 기다려보는 전략 좋겠고 반도체는 저도 계속 여름 이후부터는 계속 반도체를 계속 이제 방송할 때마다 밀었는데 반도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안 됐지만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확실한 개연성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수출이 증가되는 품목지 1위가 반도체였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반도체에 몰려가는데 이쪽도 지금 뭐 IT를 비롯해서 뭐 전체적인 뭐랄까 기술주, 성장주 중에서 가장 실적 때문에 많이 빠졌었고 또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그런 구조였었기 때문에 장비주가 이제 먼저 한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HBM 중심으로 해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게 이제 시스템 반도체들, 팹립스 업체들, 그다음에 기판 갔고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낸드나 디램 쪽에 이제 공정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이제 서서히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 주도주 섹터 안에서 후발로 뭔가 시장이 좋아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기회 요인이 있는 종목들은 좀 빨리빨리 발굴해서 공부해 놓으시는 전략 내지는 주도주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의 조정이라면은 그 타이밍을 한번 엿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다만 지금 이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급발진한 이 시장이 영원하겠느냐 생각을 해보면 또 그건 또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음 달에 이제 FOMC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 조금 뭐
하면서 움직임인데 제가 오늘도 아까 변동성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고 있으면 좀 무서워.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많이 변동성이 보이니까. 장중에. 그리고 그 대신에 뭐 제가 보니까 종목들이 이 종목 진짜 사보고 싶다 할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거는 좀 다음에 좀 밝혀드릴 거긴 한데 그런 종목들을 좀 선제적으로 안 망하면 바닥이다. 이런 느낌에 있는 종목들은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매매 동참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 급등주 따라가는 것만 조금. 그러니까 지금 호흡을 그러니까 당장 내가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막 10% 20%씩 막 벌고 싶다 이런 것만 아니면은 진짜 싼 구간에 있는 주식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저 진짜 주식 한 30개 사고 싶다. 근데 관리가 안 돼서 못 사는데 그 정도로 좀 많아요. 근데 아무튼 시장에서 장기 소외됐던 종목들 흐름이 괜찮은 종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소개도 시켜드릴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대전제하에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다운 사이클을 타고 있기 때문에 연준도 결국은 금리를 더 이상 이제 못 올릴 거라는 그런 뉘앙스의 시장의 기대가 좀 선반영됐다. 이 선반영된 과정 중에서 이제 뭐 급격하게 뭐 여러 가지 조치들로 인해서 더 강하게 오르고 있어서 부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만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특히 이제 그동안 악재란 악재는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네.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악재가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쪽 이스라엘 쪽 전쟁 터지면서 거기가 진짜 악재의 거의 마무리 피크 수준일 정도로 다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다음서부터는 악재보다는 뭐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호재에 반응하는 시장이 오니까 너무 지금 많이 올랐다고 불편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빠지면 그것도 불편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2,519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2,500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면은 계속 종목 장세는 이어질 수 있겠고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호흡이 막 되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엇박자를 타면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좋은 종목 선별하신다라면은 계속 기회는 돌아온다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그 시장에서 좀 특징적인 섹터 혹은 주식 종목들 본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시장 막판 특징은 정말 2차 전지의 대반격. 네, 2차 전지 사실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주들 랠리가 많이 있었잖아요. 에코 프로버티하고 이제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가 이제 지수 편입 때문에 랠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도 또 나중에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또 있는 상태. 뭐 레일모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편입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오고 있었던 상태에서 2차 전지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바닥에 깔려 있었거든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확 대반격이 일어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대반격이 일어나서 딱 봤더니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급락해. 그러니까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로봇주들 쭉 네, 맞아요. 밀려오는. 야, 그러니까 로봇은 급락. 이거 팔아서 저거 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로봇주들은 급락하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들도 잘 버티다가 오후에 좀 되밀리는 현상. 그래도 반도체가 다 죽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반도체가 밀리는 와중에도 지켜야 될 선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선조정을 받았던 뭐 ISC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뭐 오늘 오후장의 흐름이 만약에 내일도 이어진다라면은 2차 전지 낙폭과대. 사실 저는 2차 전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소재들 단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며칠 전부터 했거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중국의 탄산리튬 가격이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빠져가지고 탄산리튬 선물이 생긴 이래 지금 계속 신저가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도 이제 낙폭이 조금씩 제한되기 시작했고 뭐 니켈 가격 어제 살짝 반등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중국의 그 전기차 업체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지금 다 문 닫고 구조조정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도 미국에서 지금 공장 지금 가동률 줄이거나 내지는 직원을 계속 구조조정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모든 사이클의 저점을 만드는 건 구조조정이란 말이에요. 항상 저희도 보면 증권업도 구조조정하고 나면은 항상 시장 올라서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도 내년에 전망이 분명히 밝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도 성장을 하다가 성장률이 완화되는 시점이니까. 그리고 내년도 자동차 판매라든지 자동차 성장률 자체를 제가 분석해 놓은 걸 보니까 한 2% 정도 성장한다고. 그러니 뭐 그중에 대부분이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만약에 전기차라면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 전기차는 이제는 성장보다는 그냥 성숙의 단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급등하던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빠진 상태 속에서 중국의 관련 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지금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있다 보니 그게 그런 거잖아요.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는 심리. 그러니까 못 참고 힘든 애들이 이제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으니 뭐 치킨 게임은 아니었지만 그렇죠. 못 참고 기다렸던 못 참고 힘들었던 애들이 다 나가 떨어지니 내가 좀만 버티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어차피 여기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그래서 아까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뭐 오늘 호재성 이슈도 좀 있었어요. 뭐 리튬 공장 LG 쪽에서 뭐 우리나라에다 뭐 세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LNF가 갑자기 막 급등을 하면서 그렇지. 달리니까 바닥에서 막 움직이던 에코프로 BM도 막 같이 따라서 급등하고 막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대형주 양극재 많이 빠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분위기 잡아주면 또 낙폭과대 뭐 지금 보니까 오늘 뭐 나노신 소재나 최근에 뭐 SK 아이테크놀로지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나 뭐 대주전자 같이 많이 빠진 애들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가 되고 이런 쪽들도 좀 슬금슬금 따라서 반등을 하는 모습으로 끝났거든요. 그리고 하나기술도 조금 바닥에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제는 2차 전지다, 반도체다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보다는 그 종목들 고유의 기술적인 가격 메리트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해서 종목을 선택하시는 게 좀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마지막에 2차 전지 대반격 그다음에 마지막에 시장 주도주였었던 이제 로봇과 뭐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쪽들이 좀 밀렸는데 솔직히 인공지능은 느낌이 좀 괜찮았어요. 인공지능은 뭐 어제부터도 그랬지만 플리토라든지 뭐 코난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오늘 좀 솔트웍스도 올라오면서 솔트룩스도 올라오면서 조금 흐름이 좀 만들어졌고 의료기기도 좀 괜찮았어요. 오늘 보시면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상가까지 아까 막 갔었고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그동안 조정받았던 뭐 JLK나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뷰노도 뭐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 자리를 좀 잡아가는 모습이었었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인공지능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반도체가 무조건 고사양으로 가야 되고 좋아져야 되는 섹터들이 뭐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의료기기든 다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뭐 온디바이스 관련주들로 해서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그래서 이쪽 섹터가 조금 세분화돼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인공지능 쪽은 내일도 조금 흐름은 나쁘지 않을 수 있겠고 의료기기 쪽들도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들은 그래도 막판에 시장이 흔들렸어도 나름대로 좀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내일도 좀 지켜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도체도 빠지면 또 들어오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지금 아직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반도체는 시황산업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끝장을 보거든요. 근데 지금 좀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과열의 느낌은 있겠으나 최근에 먼저 달렸던 HBM류들이 조정받고 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HPSP 같은 경우도 요새 진짜 그 주식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니 무상증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또 몇 배나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런 어닐링 장비 쪽들하고 본딩 장비 쪽이 주도하는 시장 이후에 지금 이제 시스템 팹리스 업체들 그다음에 인공지능 칩류들 이런 쪽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자율차 기반으로 해서 테슬라의 이번에 뭐 사이버 트럭이 오늘 밤인가 뭐 내일 공개되잖아요. 판매되잖아요. 네. 인도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연결돼서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삼성의 미래 뭐 신사업 그 실이 생겼잖아요. 미래 전략실 옛날 그거랑 이름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신사업으로 이제 미래 신사업 팀이 이제 생겼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삼성이 뭔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도전하는 쪽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쫙 올라오긴 했는데 뭐라고 딱 말은 하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동안 하이닉스 주도형 종목이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삼성전자와 관련되는 주도형 종목들이 오르는 것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IT 쪽 그다음에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겠고 계속 좀 기회는 있어 보이고요. 그 안에서 주도 종목이 쉽게 좀 죽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후발주들도 틈새만 있으면 계속 기회를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게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순환매라고도 하잖아요. 맞아요. 예, 순환매. 이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지만 또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좀 다른 거는 너무 짧은 거 아니냐. 하루만 해도 막 바뀌기도 하고 2, 3일 만에 그냥 막 바뀌기도 네,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는 거를 쫓아가는 거는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좀 피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기술적인 분석도 많이 중요한데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2,300 그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온 거잖아요. 그때 2,550까지 단숨에 올라왔다가 직접 공매도 금지되면서 단숨에 올랐다가 조정받고 지금 또 다시 그 위치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의 바닥선은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단기에 너무 좀 과열되게 바닥에서 많이 급등한 종목들은 조금 숨고르기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코스닥에 뭐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한테 좀 돌아가는 순환매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 좀 주어질 수 있겠다.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소부장에서 조금 순환매가 다시 나오고 또 그 다음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쉬고 있는 뭐 로봇들이 또 다시 쉬었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겠고 인공지능은 좀 그동안 못 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니까 순환매거든요. 근데 하루 올라가는 그런 테마주들은 절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그런 하루짜리 뉴스에 의한 하루하루 테마주들이라면 당연히 급등을 이용해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제 사우디로 결정되고 나니까 아침부터 갑자기 또 막 사우디 관련 무슨 네옴시티 토막공사 관련주들 막 올라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뭐랄까 산업의 업황의 변화 이런 거에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은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수급은 아니고 시세잖아요. 결국은 지금 추석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반도체 장세란 말이에요. 빠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계속 몇 달 끌고 왔기 때문에 조금 탄력이 좀 저하되면서 숨고르기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뭐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죽는다 이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짧은 일시적인 테마, 특히 막 정책 테마주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정책 테마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뭐 외국인 노동자 뭐 그 얘기 나오면 또 관련주, 또 누구누구 정치인 뭐 사진 한번 찍었다고 관련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조금 경계하시면 그런 거 쫓아다니다 보면 정신이 없을 것 같아. 아, 전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침에 제 손님이 이거 뭐더라? 대상홀딩스는 왜 저렇게 오른 거야? 그래서 내가 글쎄요 뉴스를 막 찾아봤는데 뉴스가 없어요. 나중에 봤더니 한 장관이랑 이정재랑 같이 사진 찍었는데 이정재의 애인이 대상홀딩스 대상의 딸이니까 대상홀딩스가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인가를 아니 그 뭐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막 특혜주고 막 이러나? 그럼 가만히 있나 기업들이? 아니, 그러니까 요새 그러니까 그 테마주 양산하는 게 전부 이제 막 텔레그램이나 막 메신저 통해서 이동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급 연결고리로 막 오르니까 뭐 누구 대표가 같은 한씨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그래서 뭐지? 웃을 수도 없고 막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자 그러면 내일장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뭐 미국 시장에 따라서 또 좌우될 수도 있겠지만 네네. 오늘도 보면 장중에 어쨌든 조정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네. 장중 조정을 이겨내면서 상승으로 네. 코스닥은 네. 마무리가 됐으니까 내일 시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변동성이 크긴 커요. 사실 외국인이 오늘도 양시장 다 샀거든요. 개인들은 상당히 코스닥을 많이 매도하긴 했는데 양시장 좀 샀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최근에 환율이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건 보지 마시고 환율이 계속 이제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 외국인들이 이제 미 국채 금리 계속 급락하니까 갈 곳이 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미 국채 그동안 이제 피크 찍고 나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조금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달러보다는 원화 베이스로 이제 사게 되면은 달러로 해서 원화로 해서 사게 되면 이득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면 더 이득이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그다음에 연기금의 수급, 그다음에 환율 요것만 계속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일장도 변동성은 있겠지만 종목 장세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스닥의 낙폭과대주들의 뭐 순환매 순환 반등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소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어요. 저희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대한통운도 많이 올랐었죠. 그동안 뭐 CJ ENM이나 뭐 CJ 이런 것들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뭐 종목들 보면은 삼성그룹주들 진짜 버려진 삼성그룹주도 있잖아요. SDS 이런 거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 보니까. 네. 그리고 또 며칠 한 이틀 정도는 삼성전기도 많이 오르고 이런 식으로 거래소 안에서도 장기로 버려졌던
내년에 조금 좋아지고 지금 시대에 맞는, 왜냐면 SDS도 그동안 삼성에서 세금 내려고 계속 팔면서 빠졌던 부분인데 최근에는 이제 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인공지능 뭐 기타 등등으로 엮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삼성 전기도 최근에 또 이제 갑자기 자율주행차 움직이니까 그렇게 안 좋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좋아지는 뉘앙스로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좀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그 시황에 맞는 거래소에 있는 종목들도 잘 선별하시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지수에 연연하지 마시되, 다만 이제 지수가 2,500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생각할 때 2,480에서 2,550 그 사이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장 특히 금통위가 있는데 금통위는 뭐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내일 또 미국의 뭐 지금 연준 베이지북도 발표 있고 그다음에 3분기 GDP 그것도 나오게 되는데 그닥 그거에 그렇게 막 얽매이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다만 미리 올랐었다는 것 때문에 미국 시장도 뭔가 하나 지표에서 꼬투리만 잡히면 또 반대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변동성은 주의하되,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요새 매매법이 뭐냐 하면 아침에 많이 오르면 팔고 오후에 많이 빠지면 사고, 요게 참 황당한 매매법 같지만 잘 먹히더라. 뭐 요 부분. 그래서 일단은 좀 시장 너무 안 좋게만 보실 건 아니지만 분명히 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만큼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경계감을 좀 갖고 봐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오후에 확 올랐던 종목들 같은 경우 내일장 아침까지 좀 시세 연결되는지 좀 확인하시고요. 목요일 날은 항상 위클리 옵션 때문에 더 변동성 커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챙겨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